평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들어서 거장들의 신보 소식들이 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울의 데모 디온 워릭도 새 앨범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 형태는 지금까지 최대 히트곡들을 신예의 뮤지션들과 새로 만들어 발표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대표곡인 A House Is Not a Home, 이 곡은 니오와 듀엣으로 부른 버전이 현재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 앨범입니다. 그런데 디온 워릭은 지난 2013년에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1991년에서 1999년까지 국세청에 약 700만 달러의 부채를 연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는 300만 달러의 사업세를 연체했다고 하고요. 물론 당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원금은 다 갚았지만 연체에 따른 벌금 그리고 이자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중음악계 데모가 이런 상황에 내몰렸으니까 창피함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곧 발매될 신보가 타개할 수 있을지가 초유의 관심입니다. 얼른 빚도 해결하고 털고 재기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음악은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그녀의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글래디스 나이트, 엘튼 존, 이렇게 3명의 거장과 함께 부른 곡이죠. That's what friends are for입니다. And I never thought I'd feel this way. And as far as I'm concerned, I'm glad I got the chance to say that I do believe I love you. And if I should ever go away, well then close your eyes and try to feel the way we do today. And then if you can remember, keep smiling, keep shining, knowing you can always count on me. For su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and bad times. I'll be on your side forevermo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Well, you came in up in me, and now there's so much more I see. And so by the way, I thank you. Oh, and then for the times when we're apart, well then close your eyes and know the words are coming from my heart. And then if you can remember, oh, keep smiling, keep shining, knowing you can always count on me. For su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In good times, in bad times, I'll be on your side forevermore. Oh, that's what friends are for. Keep smiling, keep shining, knowing you can always count me. For sure.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Give me a box, black box. 지금 바로 갈아줘. Give me a box, 프로비아.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수기,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바로 빌려 쓰는 렌탈입니다. 렌탈 시장의 효자 상품들인데요. 시장 규모가 무려 12조 원까지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성장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임채훈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렌탈 상품 많이 쓰세요, 교수님도? 저희 집사람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저희 집에 가정에서 있는,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 규모가 한 12조 원, 상당히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는 추세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구매라는 거는 제품을 갖지만 렌터이라는 건 이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 소유 가치보다 이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의 변화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금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구매할 때는 미래에 사용할 걸 다 현재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만일 렌트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자기가 많이 쓰거나 혹은 적게 쓸 경우에 이 요구에 맞춰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융통성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제품별로 좀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내구재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유모차라든가 예. 유아용 침대라든가 이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구매하면 내가 그걸 사용한 다음, 그러니까 필요한 다음에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않는데 예. 그 비용도 지불하는 거고. 근데 이처럼 이제 사용 기간이 짧은 경우에 소유할 필요가 없죠. 네. 단지 나는 그게 이제 그 기간 동안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요. 또 이제 오래 사용을 하지만 초기 금액이 큰 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수기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경우도 이제 렌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 구매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하고요. 또 이제 제품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면은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예전 제품을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자동차 리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나는 신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도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구매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네. 미래에 자기의 어떤 사용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지불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12조 원 시장에는 리스 시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도 예. 일종의 렌트니까요. 전체적인 소유권을 갖는 게 렌탈 시장. 아니라 예. 사용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이런 수요에 맞춰서 렌털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처음 살 때는 비싸서 저도 네. 사실 정수기는 렌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게 약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제품 값을 다 지불한 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 고가 사용할 경우에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자기가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네. 아니면 렌터라는 것이 경제적인지 하는 걸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렌터라는 게 더 비싸다 할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옵션이라면은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들도 렌터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매라는 거는 딱 원타임으로 해서 소비자하고의 관계가 끝나는데 네. 렌터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제품도 팔 수 있고 다른 서비스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 패키지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지금 아마 정수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그 소비자의 이 비용을 네. 낮춰주려는 그런 그 노력도 기울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렌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자기가 그 소유를 하고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렌털한다는 것은 이제 딱 그 사용 가치에 맞춰 갖고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거죠. 사용자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렇죠. 네. 근데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렌탈을 해도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쓰게 되고 그래서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해약을 하면 또 위약금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비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계 빚을 늘리는데도 이런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 이외에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약정 기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융통적으로 기간을 짧게 하거나 네. 또는 뭐 그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든가 하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훨씬 더 소비자가 더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방안이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어떤 공유 경제의 개념을 이 렌탈에도 적용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들 많이 보고 있어요.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린다. 근데 그렇죠. 네.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서 절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소유를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예. 그렇죠. 신중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유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이렇게 까다롭고 구속력을 엄격하게 할 수 갖고. 있지만 네. 렌탈할 경우에는 이제 충동적으로 네. 그런 그 필요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기업 대 소비자라고만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간에도 공유하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카풀 제도 같은 게 외국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 뭐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장난감이나 옷이나 예. 진짜 속옷도 쓰던 걸 팔아요. 예, 에버 거라지 세일 스테이지라고. 같은 걸 많이 하죠. 예. 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고 네. 어떤 이 제품, 특히 이제 내구재 네. 또는 뭐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제품인데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네. 그런 제품들을 이제 기업 쪽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렌탈이라는 수단을 이용을 하지만 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제 이 필요로 하는 제품 그리고 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도 이 렌털이나 또는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공유라는 그런 개념이 확대가 네.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 경제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면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채훈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렌탈 제품 쓰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팀의 이진숙 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렌탈 제품 관련 상담 꽤 많죠? 예. 네. 저는 오늘 렌탈 정수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요? 네. 그 2012년에는 그 렌탈 정수기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이 한 6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 예. 2013년에는 한 7,50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역시나 그 올해 1사분기 때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8%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170건 정도를 웃도는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수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상담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어떤 상담이 많나요? 예, 주로 접수되는 상담
상담이나 피해구제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은 것은 계약 관련 피해입니다. 약 30.9%로 많이 차지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관리부실 문제가 한 26.4%로 차지했습니다. 근데 관리부실 문제는 그 정수기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뭐 곰팡이나 벌레가 유입됐다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해서 렌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네요. 네네.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실은 요즘 렌탈 정수기 관련해서는 그 계좌이체를 해놓기 때문에 렌탈료는 정기적으로 인출을 해나갔는데 정작 주요 서비스 기능인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뭐 곰팡이나 물입기가 발생됐다라는 피해가 많았고요. 또 성능이나 기능상에 대해서는 기능상의 그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쓰다가 이제 그만 쓰고 싶다 할 때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위약금을 꽤 많이 물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 위약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제품을 쓰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고 싶을 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사용 문제 일 땐 당연히 그 렌탈료를 면제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뭐 등록비는 당연히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의무 사용 기간을 1년 넘게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에 그 남은 잔여월의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그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무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해보면 좋겠군요. 네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네. 1372,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수기 말고도 다른 렌탈 제품들도 되죠? 최근에는 비대, 네. 아니면은 뭐 어린이 장난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렌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점점 렌탈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분쟁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소비자들의 상담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팀의 이진숙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재능교육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 뒤집기 그리고 은퇴 솔루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증이나 또 상담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떤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올린 것을 말합니다. 돈을 번다는 뜻의 어닝에 깜짝 놀라다는 뜻의 서프라이즈가 합쳐진 거죠. 최근
1분기에 어느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분기마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회사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도 큰 폭으로 오르겠죠. 반대말로 어닝 쇼크도 있습니다. 그 기업은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죠. 어닝 쇼크를 기록한 회사의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KDI가 연령별 소비 성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던데 일단 소비 성향이 뭔가요? 네, 소비 성향은 그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네.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면 뭐 소득 중에서 조세 빼고요, 대출 이자 등등 빼고, 이걸 뺀 걸 가처분 소득이라는데. 진짜 쓸 수 있는 돈. 예, 그렇죠. 네. 진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액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 이걸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소비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거네요? 아,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네. 소비 여력은 이제 분모로 있으니까 네. 고정돼 있고 소비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더 떨어졌다는 의미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동향을 보면은 계속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예, 떨어지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소비 여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많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소비 성향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소비 여력, 즉 소득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소비 지출액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의미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이 떨어졌다는 건데 KDI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20대 소비 성향은, 여기는 평균 소비 성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게 네.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20대는 75%에서 74%로 한 1%포인트 떨어졌고요. 40대는 80%에서 77%로 3%포인트, 60대는 78에서 70으로 8%포인트, 그 다음에 70대는 94에서 76으로 18%포인트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갑을 닫는다는 것인데, 이건 지금 일본을 지금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면은요. 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내리는 폭이 좀 적었다고 하고요. 네. 60대 이상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대 같은 경우가 이제 여전히 소비 성향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거는 20대들이 일정하게 소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이 안 오른다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예.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소비 성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대가 지금 소비 성향이 지금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뭐 소비를 많이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소득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자리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60대 이상의 소비 성향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죠. 60대라도 이제 남은 노후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갖고 이제 노후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데 최근 2010년 이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이제 침체를 거듭하면서 60대들이 굉장히 미래가 불안감을 더 느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예, 그런 거고. 다만 이제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그나마 지금 기초노령연금 네. 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거 그게 뭐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이게 분모를 약간 더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분모가 커지면 소비 성향이 이렇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자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분모가 약간 올라가는 네. 기초노령연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초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약간 소득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또 소비 성향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런 양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 성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작년에 대한 통계죠. 네, 그렇죠. 그럼 네. 기초연금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을 테니까. 이제 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질 수 있다 소득에.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20대에 있어서 더 쓴다는 개념보다는 덜 벌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20대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60대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부동산 침체가 지금 소비에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KDI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영향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네. 지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집 가진 사람들만 소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집 안 가진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게 된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죠.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이제 서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집 가진 사람, 집 안 가진 사람 전부 다 악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고서에는 써놨더라고요. 예. 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침체만 얘기가 됐지만 매매 가격은 떨어지지만 전세 가격은 또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 상승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당장의 가계부채를 늘리는데도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일본처럼 닮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건데, 예. 국민들이 지갑을 닫는단 말이죠. 닫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부 부채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나의 노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제 지갑을 여는 건데, 좀 정부 부채가 늘어가게 되면 이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갑을 닫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부채는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개인 부채가 크죠. 개인 부채가 크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내 노후 보장이 상당히 힘들겠구나. 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세금이 앞으로 좀 많이 거쳐서 노후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층이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 튼튼해지려면은 세금을 늘려야 되잖아요. 증세. 네, 이 부분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굉장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정책들을 보면 정말 좀 잘못된 정책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이제 많이 진전되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가 진전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고 싶지 않아도 네. 예,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본에서 이제 고정적인 복지 비용이라 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90년대 때 감세를 했어요. 부자 감세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네. 부자 감세를 해놓고 요즘에 어렵다고 하니까 요즘 서민 증세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편적인 증세를 했죠. 소비세. 예, 4월 달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간 거죠.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인 복지 비용은 엄청나게 느는데 부자 감세를 해놓으니까. 네.
정부 부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네. 나의 노후는 도저히 정부가 나를 책임지지 않겠구나 하니까 지갑을 더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자 감세만 안 하면 네. 조금은 풀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누진세 제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소득에 비해서 이 세금 내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왜냐 네. 그러면 고세율 국가는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만 안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그 정부 부채가 늘어가는 거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가는 상태 내에서 이제 감세를 해버리면 부자 감세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일본이 네. 지난 잃어버린 20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감세. 예. 감세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이 복지 비용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고령화가 되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거기에 감세를 해놓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사례는 꼭 타산지로 삼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는 또 교육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교육비 부분 지금 네. 굉장히 걱정인데 네. 앞으로 이 사교육비를 좀 줄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것도 정부가 할 몫이 크죠. 네, 네. 이 얘기는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따로 2부에서 또 예, 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제가 맨날 걱정하는 겁니다. 수명 100세 시대 노후 설계인데요.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코너입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이고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에서 보통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연금 이외에 우리가 잊기 쉬운데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요? 예. 말하자면 자격증 같은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네. 다른 여러 가지 빵 굽는 기술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1인 1기, 한 사람이 반드시 기술을 하나 갖춰놓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아니, 기술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시는 것도 기술이시죠. 예, 이제 장수사회에서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확 들어요. 빵 굽는 예. 기술이라든지 하실 때 딱 들어왔거든요. 예. 한 이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기술이라는 것은 난주의 최후의 생존 수단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보면은 어머님들 남편이 돌아가시고 할 때 보면은 재봉 기술 하나로 맞아요. 예,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연금이나 이런 걸 마련해 놨다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돈이 없을 때 기술이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점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기술의 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맞아요. 저금리. 예. 저희 이제 저 옆에 동료분의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사업을 정리하고 한 5억 정도 돈을 어디 은행에 넣었더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럽니다. 5억 넣어도 100만 원 나오는 시대군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 가서 그 강연을 한 번 했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연 한 번의 가치가 물론 1년에 12번 한다고 하면은 한 번의 가치가 거의 5억 원의 자산 가치라는 것입니다. 강연의 기술. 콘텐츠군요. 금리가 1%로 떨어졌다면은 매월 100을 벌기 위해서는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의 자산 가치와 맞먹는다는 거죠. 강의의 기술이요? 예. 네. 이게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일 수도 있겠고요. 예.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자영업. 네. 창업을 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고 창업하면서 지금 부채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보통 창업은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느 세대가 창업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은퇴 막 할 시기예요. 맞습니다. 네. 50대가
창업하는 거에 한 55%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절반가량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퇴직을 하시면서 이런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것, 이것을 좀 막고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하든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우스개로 SNS에서 그런 걸 본 적은 있어요. 공대생들의 미래. 그래서 네. 뭐 이것저것 다 거쳐요. 근데 예. 다 치킨집으로 몰리더라고요. 공대생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치킨집이 사실은 많습니다. 치킨집이 너무 많죠. 예. 레드오션이 예. 된 그런 예.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굳이 치킨집을 하지 않아도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뭐 공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기술이 있으면은 혹은 커피 아주 특기가 있으면은 이제 커피점을 해도 되겠고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술 준비를. 이제 퇴직 전하고 퇴직 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전에 이제 자기가 어떤 기술에 이미 특히나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퇴직 전에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하시다가 퇴직하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든지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퇴직 후에 또가 이제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좀 당황해가지고 바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까처럼 네.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시지 말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차분히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것. 그러니까 예. 은퇴를 하고서도. 예. 이제 너무 안 서두르셔도 됩니다. 네. 이전처럼 수명이 짧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수명이 길 때는 은퇴 후에도 좀 길게 보시고 네. 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있나요? 예,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이 기쿠치 타케오라고 일본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 지금 나이가 91살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이 수제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제 구두를요? 예. 그럼 원래 구두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아닙니다. 구두를 만들진 않았고 구두를 그냥 가져다 와서 팔고 이런 네.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언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구두를 만든 것은 65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 구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55살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술을 배우신 그때부터 거군요. 10년 동안 도쿄예술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한편으로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면서 이제 또 도쿄예술대학에 공부를 하고 해서 10년 네. 동안 기술을 익혀서 지금 일본의 수제구두의 명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람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구두는 보통 기성화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야를 준비를 해야 될지 유망한 분야가 있을까요? 예. 유망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현재 지금 두 분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현재 이제 퇴직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준비하실 분이 있으시니까 현재 지금 이제 유망한 분야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분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최근에 네. 조사한 바인데요. 직업 1위가 재화원입니다. 재화원이라 하면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든다든지 벨트를 만든다든지 한 게 현재 1위입니다. 아까 그 일본 분이 하신 그렇습니다. 게 딱 분야를 맞추신 거네요. 네. 그 외에 이제 한의사, 약사, 화가, 악기 제조, 수리, 조율사, 세탁 관련 업종 이게 이제 현재 가장 고령 친화적 직업 순서입니다. 네. 약사, 한의사도 여기에 포함은 되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다릅니다. 순서가요. 그중 한 5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인데요.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기계 조작원. 쉽게 말하면 요즘 세탁을 손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세탁 관련된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소라고 보셔도 될 거고. 하여튼 그쪽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 제조 및 수리원. 입니다. 네, 이것도 고령 친화적 직업이군요. 이걸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공방입니다. 공방. 요즘 공방 많이 하고 이걸로 또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영 지도 및 진단 전문가인데요. 네. 이거는 약간은 이제 경영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경영 컨설턴트 같은 걸 하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위가 화가 및 조각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이게 이제 그 취미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의 분들 보면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으시고 혹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으셔가지고요. 일찍부터 이 부분을 계속 혼자 취미로 그리시다가 나중에 이제 갤러리에서 이렇게 그 전시회도 열고 그러십니다. 사실 노후하게도 괜찮은 직업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문자가 왔는데요. 3378님이에요. 홀로 드신 어머님이 60대 초반이고 뭐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평생 가정주부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한식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월세 50만 원을 받고 또 아버지 연금이 있어서 생활비는 마련이 되는데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창업 여건은 지금 어렵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창업은 여건이 되더라도 하지 말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연금이 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은 이제 생활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 있는 자격증으로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같은데 그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한식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도 창업보다는 취직을. 저는 창업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리고 1291님도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퇴직하셨고 지금 퇴직금은 건설업에다가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창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치킨집 냈다가 망하는 거 보니까 절대 용기가 안 납니다. 아직 아이가 유학 중이라 걱정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분은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시라고 하네요. 네. 제가 한 예를 들어 봐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주변에 이제 선배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한 60대 정도 되시죠. 되는데 다 퇴직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공방을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같이 놀고 그런 건데. 근데 한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서로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랍니다. 이 공방을 한 사람은 지금은 이제 몸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이게 막 대패도 하고 톱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구하러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 공방을 하면서 이제 카페를 여니까 거기에 이제 동네 주부들이 와서 거기에 교육 컨설팅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공방이라는 기술에 한 몇 년 동안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치킨집이라든지 창업은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향후 40대에서 50대로 10년 동안 넘어오는 인구수가 800만 명입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에 있어서 특히 치킨집이 얼마나 레드오션이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한 2, 3년 투자를 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1인 1기로 은퇴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트위터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요. 매일 한 분씩 소중한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트위터 팔로우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장준님께 경제신간 보내드리겠습니다. 트위터 가입 안 하셨다고요? 일단 가입하시고 생생경제 찾아주세요. 저희 주소는 YTN_econo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